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77회 기출문제, 이론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무 이론 평가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회계의 주요 질적 특성 중에서 신뢰성의 하부 개념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를 출제했군요. 신뢰성 하면 우리 암기하신 게 있죠. 예, 표검중 이렇게 외우셨죠? 표검중. 그래서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은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요 세 가지가 해당이 되죠.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 하면은 예피적으로 우리가 외우자고 그랬죠.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네. 다음에 2번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문제를 출제했군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보시면은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얘기죠. 2번은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역시 맞는 얘기죠. 3번.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한다. 맞죠? 4번. 단기 상품 매입액에는 매입 애누리와 매입 환출, 매입 운반비를 차감하여 순 매입액을 계산한다. 이거 틀렸네요. 네. 매입 운반비는 매입 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차감하는 게 아니죠. 차감하는 것이 하나 넣는다면은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네, 매입 할인까지는 차감을 하죠. 하지만 운반비는 매입 원가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는 글자를 좀 키워볼까요? 시간 좀 작아. 네, 3번은 주식회사 한공이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이다.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얼마냐 이랬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되죠. 네, 구입대금 포함되고요. 설치비 포함됩니다. 운송비도 포함됩니다. 시운전비까지 포함돼야 되겠다. 이걸 다 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는 모두 더하면은 1550에다가 1595만 원, 2030만 원? 1630만 원인가요? 네, 4번이요. 다 더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군요. 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포함해 가지고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까지가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이고요.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이죠. 그럼 답은 3번이죠. 4개월인 금융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까지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시면은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50만 원이다. 주식회사 한공이 24년 말과 25년 말 재무상태표 관련 계정이 다음과 같을 때 2025년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이자 비용은 우리가 발생주의에 의해서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건데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을 계산하라.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지금 24년 말에 미지급 이자라고 그랬어요. 24년 말에 미지급 이자면은
24년도에 이자인데 24년도에 지급을 안 했다는 거죠. 이 15만 원. 그러면 이건 25년도에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그 다음에 25년 말 요거는 미지급 이자니까 현금 지급이 아직 안 된 거죠. 예, 25년 말에 단기분인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빼야 되고, 이건 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25년 손익계산서상의 이자 비용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한 거니까 쉽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요 50만 원은 발생주의에 의한 우리 회사의 이자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난해 미지급 이자는 이번에 단기에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이건 더해주고 요 50에다가 그 다음에 단기 말 거 요 13만 원은 단기 거지만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빼주고 요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에다가 15만 원을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65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미지급한 거 13만 원을 빼주면 돼요. 네, 그래서 65만 원에서 13만 원 빼면은 52만 원이죠. 답은 3번입니다. 네,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계산한, 즉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 비용에서 전기말 미지급 이자는 더해주고 단기말 미지급 이자는 빼주면 현금 지급한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 이걸 왜 우리가 이 계산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런 문제 나오면 좀 답답하긴 해요. 예. 어쩌다 1년에 한 번 이런 문제 나올까 말까 하네. 다음에 6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업무 일지 일부이다. 가와나의 회계 처리할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군요. 자, 이건 뭐 쉽겠죠. 정기 간행물 구독료를 지출했습니다. 10만 원. 도서 인쇄비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용 직원 서비스 능력 향상 교육을 했답니다. 교육훈련비죠. 그러면 가번은 도서 인쇄비, 나번은 교육훈련비다. 예. 판매관리비에 대한 개정 과목 분류를 문제로 낸 거죠. 쉽죠? 다음 페이지 7번은 무슨 문제입니까?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25년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냈어요. 결산 문제를 냈네요. 소모품 정리 문제. 예, 가끔 내죠. 소모품 정리 문제. 자, 25년 5월 1일 소모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구입한 소모품은 전액 자산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25년 12월 30일 소모품 미사용액이 20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산 때 우리는 뭘 처리해야 될까요? 사용한 것을 비용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지금 5월 1일 날 구입할 때 자산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결산 때는 소모품 사용액을 파악해가지고 비용 처리해주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변에 소모품비가 와야 돼요. 1, 2번은 일단 틀렸어요. 비용 처리가 차변에 와야 되죠. 소모품비가. 자, 그러면 얼마를 사용했느냐 따져볼까요? 100만 원어치 샀는데 미사용액이 20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80만 원을 비용으로 털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100만 원 사가지고 미사용액 조사했더니 20만 원이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사용은 80만 원 사용했으니까 결산 때 이렇게 비용 발생 시켜주고 5월 1일 날 자산 잡은 거에서 자산을 취소시켜주면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의 소모품은 20만 원으로 정리가 되고 손익계산서의 소모품비는 80만 원으로
비용으로 처리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과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8번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죠.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랬습니다.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예. 영세율 제도는 맞아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면세 제도는 부가세의 역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잘못 설명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니까 두 번째 사람 볼까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예, 현진이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답은 현진이가 되겠네요. 우리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담세자는 소비자죠.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간접세는 무슨 의미냐면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중에 간접세가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 부가가치세이고 또 술 마시는 사람들은 주세. 예. 주세는 술을 만드는 곳에서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부담은 누가 했냐? 소비자. 술을 사 먹는 사람이 부담한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간접세입니다. 개별 소비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소비세가 다 간접세죠. 그래서 현진이가 여기선 답이고요. 다음 사람 맞았나 볼까요? 간접세라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달라. 맞습니다. 동현이 맞았고. 그 다음 사람.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중에서 일부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일부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현진이 2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입니다. 맞고요. 2번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틀렸네요. 네. 우리 총괄 납부 사업자라는 것은 총괄하여 납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 납부를 총괄해서 한다는 것이지 신고까지 총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총괄 납부 사업자는요,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거고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3번 보면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 영세율은 조기 환급 대상이에요. 조기 환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신고할 수도 있어요. 조기 환급. 네. 어차피 낼 세금 없으니까 세금을 조기에 환급을 해준다. 매달 또는 2개월에 한 번씩 또는 3개월 단위로 조기에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 사업자에 적용이 되죠. 옳지 않은 건 2번이고요. 4번도 맞았을 것 같아요. 애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애정신고서에는요, 가산세 계산을 안 해요. 확정신고 때, 애정신고 때 과소신고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확정신고 때 우리가 가산세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산세는 애정신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에만 적용한다. 아마 FAT 1급에서 가산세 부분이 교재 이론에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4번에 이 보기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2번에서 우리 에, 부가가치세 그 총괄납부제도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요 두 가지의 특례 제도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이론에.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신고나 납부 모두 하나의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예요. 총괄납부 사업자는 납부만 주 사업장에서 하는 겁니다. 신고는 사업장별로 다. 사업자 등록번호도 사업장별로 다 있어야 되고 부가세 신고도 사업장별로 따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0번을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다음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내역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죠. 예. 자,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공급가액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공급가액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국외 매출. 수출한 것도 영세율이지만 과세 표준으로 신고하는 거 아시죠? 예. 국내 매출. 예, 과세 표준이죠. 공장을 처분했는데요. 그 밑에 괄호 속에 보면 4천만 원 중에 토지분이 1천만 원이고 건물분이 3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토지에 대한 공급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건물분에 대해서만 과세 표준으로 과세가 되죠. 부가세가. 따라서 1천만 원을 빼야 되니까 2천, 5천, 3천. 그러면 1억이 되겠군요. 3번이다. 좀 새로운 형태의 문제도 좀 있었나요? 아까 5번 같은 문제, 예, 현금 지급한 이자 비용이 얼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는 좀 아주 특이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77회 이론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봤고요. 대부분의 질문은 평소에 다 우리가 그동안 앞에 기출문제 풀었을 때 만날 수 있었던 그런 형식의 문제들이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좀 쉽고 5번 같은 문제를 만나면 좀 갑자기 황당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77회 이론 풀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